출단원이 설득이네, 그지? 설득이라는 이름의 창과 방패. 요거 한번 읽어볼게. 설득은 왜 필요할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설득이 필요한 순간을 자주 마주한다. 친구와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에도 설득이 필요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어떤 허락을 받고자 할 때에도 설득이 필요하다. 설득은 상대방의 마음이나 행동, 태도를 변화시키는 언어 활동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방법이다. 설득은 의사결정 방법 중에 하나네.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능동적인 협력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고 문제의 합리적인 처리나 해결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득의 효과가 두 가지 나왔네. 능동적인 협력과 화합을 이끌어낸다. 문제의 합리적인 처리나 해결을 기대한다. 그게 이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겠네. 이 단원에서는 토론의 절차와 방법을 익히고, 그러면 토론의 절차 우선 외울 거는 외워줘야 되겠네. 그 다음에 토론의 방법도 있었어? 토론은 무슨 방법, 무슨 뭐, 그것도 그러면 외워줘야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거네, 두 가지는. 즉, 토론의 절차는 뭐고, 그러면 쭉. 토론의 방법 쭉. 그럼 항상 문제가 그 토론의 절차가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뒤바꿔 놓을 수도 있고. 맞지? 방법도 1, 2, 3, 4가 1은 무슨 방법, 2는 무슨 방법인데 이거 서로 교차해서 틀리게 할 수도 있겠네. 그런 거는 외워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절차와 방법을 익히고 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토론을 해보자. 그리고 쓰기 맥락에 따라 설득하는 글을 쓴 후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써보자 이랬네. 글은 크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글을 쓸 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설명문, 하나는 논설문. 두 가지가 있어, 글을 쓸 때. 설득이 필요한 거는 둘 중에 하나야. 50% 답이야. 설명문일까 논설문일까? 논설문이죠. 그렇지. 논설문의 표현은 설득이야. 설명문은 뭘까 그러면? 알리기 위한 이해. 그래서 마지막 최후 문제가 논설문을 위에 해놓고 밑에다가 어떤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글이다. 틀렸지? 설득하기 위해서 쓴 글. 그 다음에 설명문을 하나 해놓고 냉장고 사용법 이런 걸 해놓고서 밑에다가 사용자를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이다. 틀렸지? 이해시키기 위해 쓴 글이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 기억해둬라. 설명문은 이해, 논설문은 설득. 결국 여기는 말로 서로 할 때는 토론이지만 글로 쓸 때는 논설문이었다. 그런 얘기였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별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은데? 두 개가 나왔네.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중요한 건 항상 이게 주제라는 거야.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항상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벗어나면 그건 틀린 거야. 너가 아마 그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이 주제에서 벗어난 건데 너무 그럴듯해. 당연히 그럴듯하겠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밥 먹기 전에 음식 종류를 고르고 있는데 또 다른 녀석은 영화 제목을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뭐 내 생각에 귀 기울여줄래? 이건 틀릴 이유 없지, 그죠? 네. 그럼 토론의 논제, 쟁점 이런 것들 단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는 토론의 절차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논증은 논리적 증거를 얘기해. 논거라고도 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한번 읽어볼까? 우선 갈래부터 한번 보자. 뭐 토론문이라네. 그런데 그 토론문은 토론 중에서 아까 그 토론의 종류 중에서 여기는 뭐에 해당한다고? 교차조사식. 교차조사식이라. 기본적으로 외워줘야지. 성격은 객관적인, 논리적인, 설득적이고 여기 있잖아. 설득적이다. 논제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된다. 찬반. 쟁점. 가공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는가? 다 읽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지? 쟁점이 그래. 그러면 가공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서 사람들이 못 사먹게 해야 되겠네? 이해됐지? 두 번째 거.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가? 자, 이건 또 다른 문제야. 이 문제는 이 앞에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야. 과연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안 사 먹을까? 그 얘기야, 이거는. 나중에는 다 연결되겠지만 쟁점은 각각 다른 쟁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과연 올려서 사 먹든 안 사 먹든 그 결과에 따라서 올리는 게 이익이냐, 국민에게. 각각 쟁점은 달라. 세 가지 쟁점이네. 이 쟁점의 대답을 첫 번째,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네? 하는 쟁점을 가지고 이 두 번째 답을 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 다음에 특징을 보니까 연구 결과, 통계 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 사회자와 토론자가 토론 규칙에 따라 발언해야 된다. 당연하겠지. 토론 참가자는 사회자, 찬성 측 토론자 2명이고 반대 측 토론자 1, 2. 배심원들은 말 안 하고 지켜보는 거니까. 오늘은 고당뇨 음료의 가격을 논의한다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설탕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당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 저감이 뭐냐면 당류를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네? 그래서 가공식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따위를 인공적으로 처리한 만든 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을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의 1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특히 그 당이 많은가 보네. 네. 사람들이 달아야 좀 단짠해야 잘 사 먹으니까 그런가? 네. 그래서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당 함유 가공식품, 특히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대표적인 고당류 음료는 콜라 사이다겠지? 또 뭐가 있을까? 많이 들어가. 주스 뭐 이런 거? 근데 그 제로 칼로리 콜라는 뭐냐? 당이 진짜 없는 거야? 인공 뭐 그걸로 한다는데. 그거는 그럼 인체의 당을 높이지 않아? 아니 그것도 몸에 안 좋대요. 그러면 속임수네. 네, 그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 그럼 일종의 사기네. 선생님이 그 당 환자잖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열량이 좀 센 사람이야.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저당 콜라 그거는 괜찮은 줄 알고 마셨는데 사기구만. 이놈들이. 여기까지 별거 없지. 인도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논제와 관련해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입론은 찬성 측도 입론할 수 있고 반대 측도 입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찬성 측의 입론은 먼저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실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2002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주제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이 주제는 전체를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어. 사회 비용이라는 게 빠져 있어.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왜 문제가 되냐면 고도 비만율이 높으면 환자가 많이 생기잖아. 그러면 사회 비용이 높아지잖아.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회 비용이라는 게 국민에게 쓰는 비용이 있잖아. 그게 100이면 100 딱 정해져 있는데 왜 이게 문제냐? 만약에 고도 비만 때문에 병자가 많이 생겨서 여기에다 사회 비용을 10을 쓰면 원래 100 중에서 나눠주는 건데 전혀 지금 10이라는 걸 안 써도 되는 거에 썼으면 이 10을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 중에한테도 못 주지. 어린이들한테도 못 주는 거고. 그래서 이 고도 비만,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사회 비용이 쓸데없는 의료 비용으로, 비용 안 쓸 수는 없잖아. 죽으니까. 그 사회 비용을 얼마든지 급한 곳이 많은데 거기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법들이 이런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결국 그래서 사회 비용이 찬성이 더 크다는 거야, 반대가 더 크다는 거야, 이거야. 모든 사회적 현상에 대한 것은 결국은 사회 생산성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사회 비용을 가지고 찬성 측도 고당류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국 우리 사회에 유용하다는 거죠. 비용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반대쪽도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것이 전체의 사회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여기서 빠져있기 때문에 마지막 킬러 문제 한 문제를 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쟁점 중에서도 결국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게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거야. 즉 사회적 비용이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냐. 최종적으로 쓰이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다. 그것만 이해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쉽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더 읽어보면 비만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 왜 비만이 줄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당을 섭취하게 되는 주요 식품이 바로 가공 음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시는 가공음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각설탕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3g짜리 각설탕을 한 번에 몇 개나 드실 수 있나요? 2개 혹은 3개? 혹시 오늘 젖산균 요구르트 150ml를 마셨다면 이미 각설탕 7개를 섭취한 것과 같습니다. 젖산균 요구르트? 보통 우리가 먹는 그 유산균 요구르트 그걸 얘기하는 거네. 많은 사람들이 가공음료 이렇게나 많은 당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다양한 음료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가공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 소비를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고당류 설탕만 있었던 건 아니야. 그쵸, 다른 것도 있고.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어. 기호식품으로 불려졌던 담배 인상. 담배를 갑자기 가격을 몇 년 전에 올렸단 말이야. 과연 그 가격을 올리는 게 소비의 감소가 되느냐. 그런데 그 속에는 또 중요한 게 빠져 있어. 그 국민 건강을 얘네들이 해쳐서 역시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거에 사용되는 의료비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느냐는 것이었고,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 속에 숨겨진 게 있다라고 보는 거야. 뭐 요걸 올리면 뭘 더 거둘 수 있어? 간접세지, 간접세. 만약에 여기도 갑자기 콜라나 사이다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 올리면 세비를 2배 거둘 수 있지? 국가 정책에 그런 게 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담배도 사실은 그랬잖아. 담배세가 엄청나거든. 그렇게 이제 찬성 쪽에서 입론을 했네. 거기까지는 뭐 물어는 없지. 네. 그래서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찬성 측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측 토론자, 교차조사. 교차조사가 뭐지? 입론을 마친 토론자를 대상으로 상대 측 토론자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입론 내용을 검증하는 단계. 바로 반대쪽에서 입론을 하는 게 아니고 입론에 대한 검증 단계야. 그게 교차조사네. 봐. 입론 내용을 검증하는 단계.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장한 게 맞습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게 교차조사네. 이건 입론이 아니야. 반대쪽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네. 그럼 교차조사. 여기는 뭐 반대자 2명 중에서 2번이 했네. 1번이 아마 입론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2번이 한 것 같아.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의 원인이 당 섭취에 있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있나요? 여기서 이제 얘네가 그 비만을 당 섭취에 있다 그랬으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묻네. 혹시 뭐 당이 아니고 단짠 중에서 짠이 아닙니까? 혹시 소금 섭취량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아니면 아니 그게 아니고 지방 섭취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이렇게 단정하는 근거가 있나요 도대체? 이렇게 물어봤네. 할 수 있는 질문이지. 당의 해로움을 지적하는 연구는 적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원에서 2011년 100번 보도자료에 따르면 달걀 먹는 습관이 비만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6,992명을 대상으로 6년부터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설탕이나 무력과 같은 첨가당을 하루에 22g 이상 많이 섭취한 집단은 하루에 8g 이하로 적게 섭취한 집단보다 비만 위험이 28%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가원은 첨가당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비만 위험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만성질환을 유발하므로 덜 달게 먹는 습관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거니까 네. 매우 신뢰할 만한 보도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신뢰할 만한 근거를 댔네. 그 만성질환은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는 않으면서 오래 끌고 잘 낫지 않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 다음에 반대이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자기들이 조사한 자료는 어딘가 보자. 미국 식품의약국이라네. 애들도 신뢰성이 높으네. 그지? 미국 식품의약국은 1976년에 이미 설탕의 안전성을 연구했고 권장량의 설탕 섭취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뢰할 만한 발표를 가지고 공격을 했네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뭐? 권장량의 설탕 섭취.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권장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장량일 뿐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 섭취량은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의 5% 수준인
25g 이하입니다. 그런데 탄산음료 500ml 한 병에는 약 50g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주스는 어떨까요? 주스 한 잔에 들어있는 당은 평균 15에서 24g으로 때에 따라 한 잔의 주스만으로 하루 당 섭취 권장량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권장량에 맞춰 당 섭취량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들 스스로 그 권장량에 맞춰서 줄이는 건 쉽지 않다. 왜? 보이는 유혹 때문에 그러겠죠. 먹을 게 보이니까. 찬성 1회 입론 및 교차조사는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고당류의 음료와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 근거는 국내 비만율 증가 원인은 과도한 당 섭취이고 사람들은 잘 모르고 당이 많은 가공음료를 마신다. 중요한 거는 잘 모르고 마시네, 그지? 네. 아무래도 알면은 좀 줄이겠지? 반대인은 교차조사를 했는데 비만의 원인이 당 섭취에 있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있는가? 라고 물었어. 그래서 이제 일단 교차조사가 완성됐고, 그래서 당 섭취가 교차조사를 해보니까 당 섭취가 권장량 이상을 먹었을 때 분명히 비만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야. 만약에 교차조사 때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토론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지. 사회자 다음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을 해주세요. 반대합니다. 가격을 올리는 걸 반대하는 거야. 당 섭취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가격을 올리는 거.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걸 반대하는 거야. 그걸 잘 기억해야 돼. 섭취를 많이 해도 좋다 이런 내용이 아니야.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 또는 빵의 주 영양소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인체의 성장과 활동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로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상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당 역시 탄수화물입니다. 설탕을 비롯한 일부 당은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바로 에너지로 씁니다. 또한 당은 뇌의 주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머리가 멍할 때 탄산 음료나 주스같이 단 음료가 당기는 것도 땡긴다 그러지, 그지? 우리 몸과 뇌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비싼 값을 치르고 고당류 음료를 사 먹어야 한다면 소비자는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일의 입론은 고당류 음료가 우리가 많이 마셔서 과도하게 당을 많이 섭취해서 비만을 한다는 그런 가정을 왜 먼저 합니까? 정말 필요할 때, 당이 필요할 때 우리가 쉽게 고당류 음료를 통해서 당을 섭취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게 너무 비싸면 아니 당이 필요한데 그 비싼 값을 치른다는 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람에게는 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네. 그랬더니 사회자가 반대측에서는 고당류 음료에 들어있는 당도 우리 몸에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근거를 들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교차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했네. 그랬더니 교차 조사 찬성 1위 저 당의 순기능을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당은 몸에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높여서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이 경우에 이제 교차 조사자는 당이 물론 에너지원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이게 과하게 섭취했을 때는 당뇨병, 대사증후군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입론이야 뭐 얼마든지 교차를 할 수 있네요. 그럼 상대 쪽에서요. 아니 많이 안 먹는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해야지요 라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반대 1위 당뇨병은 당 섭취뿐 아니라 유전이나 흡연과 같은 다른 요인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반드시 흡수한 당 때문에 꼭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죠. 당뇨병 때문에 고당류 음료, 콜라와 사이다 주스값을 올리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무엇보다도 많은 청소년은 당뇨병 환자가 많지는 않아, 그치? 무엇보다도 많은 청소년이 탄산 음료와 같은 고당류 음료를 즐기고 있는데 기호식품인데 모두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에 걸렸나요?
찬성 측은 희박한 가능성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선거판 일반화에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랬네. 이런 건 이제 선거판 일반화의 오류야, 그지? 요게 이제 청소년이기 때문에 반대쪽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있겠네. 찬성 쪽에서 얘기하는 당뇨병 제사 증후군 청소년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당뇨병과 대사 증후군이 꼭 고당뇨 음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당뇨병은 소변에 당분이 많이 섞여 나오는 병으로서 탄수화물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 단백질인 인슐린이 부족하게 생기는 거야. 대사 증후군은 고혈당, 고혈압, 비만 등의 여러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거, 그지? 그러나 우리 몸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소비되고 남은 당은 결국 지방으로 축적되고 이것이 비만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은 반대측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비만의 원인이 당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설탕 소비량은 1970년부터 1985년 사이에 40%나 줄었으며 2000년 이후 모든 당의 소비량이 감소했지만 비만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얘네들 똑똑한 애들이네.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찾았을까? 이를 보면 꼭 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분이든 과다 섭취가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측도 많이 준비했네요. 진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 자신들의 또 논리가 되네요. 아니 당 섭취를 줄인 미국 같은 데는 15년 동안 오히려 비만율이 늘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자 사회자가 다음은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당뇨 음료의 가격을 규제하면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2015년 12월에 열린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땡땡병원 조땡땡 교수는 고도비만 관련 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9년 4,926억 원에서 2013년 7,262억으로 4년간 약 1.5배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야. 사회 경제적 비용. 사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불러오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희는 일정 기준 이상의 당을 함유한 음료는 그 함량에 비례하여 가격을 올리고 이를 통해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핵심인데 사회 경제적 비용은 한정돼 있었다. 나눠 가지는 그런 건데 만약에 건강보험이라든가 의료에 사용되는 경제적 비용을 많이 뺏어가면 뺏어갈수록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여기 이해됐죠? 네. 찬성 측에서는 고당뇨 음료의 가격 규제를 통해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대측 척 토론자 교차 조사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일명 설탕세를 도입하기 위해 30여 개 주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했지만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도 반대 여론에 밀려 2014년에 이 제도를 없앴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찬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국가마다 좀 다르네요. 2012년부터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도입한 첫 해에 탄산 음료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3% 줄어들었습니다. 멕시코 역시 2014년 설탕세를 본격 시행한 이후 연간 탄산음료 소비량이 전년에 비해 약 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약 6%, 3% 줄였을 때 비만율도 줄여야 되는 거네. 찬성 측에서 언급한 사례를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세금을 부과한 첫 해에는 탄산음료 판매량이 줄었으나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익숙해진 후로는 판매 억제 효과가 약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담배도 그랬어. 처음에 썰었던 나중에는 결국 다시 올라갔지. 결국 금연하는 가격과는 관계없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멕시코 역시 설탕세를 도입한 첫 해에는 자국 내 탄산음료 시장 규모가 줄었지만 그 이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과연 고당뇨 음료의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당 섭취량이 줄어들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당을 과다 섭취하면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회 경제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방 차원에서라도 당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회자, 이어서 그러면 반대쪽 두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고당뇨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유럽의회 보고서에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단가가 더 낮은 제품을 찾게 된다라며 특정 성분의 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이 들어간다 해서 가격을 올리면 당보다 더 안 좋은 성분이 유통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설탕보다 더 싸지만 다른 게 더 안 달콤한, 그러나 몸에는 더 안 좋은 그런 걸로 할 수도 있겠네, 그지? 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비만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음주와 흡연입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십시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2016년 1월에 발표한 음주, 흡연,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음주와 흡연은 각각 6조 4,524억과 7조 1,258억으로 6조 7,095억 원인 비만보다 더 많은 경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보다는 음주와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서 일본은 아니다. 라고 했네. 오히려 음주, 흡연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 반대 측에서는 가격 규제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만보다 음주와 흡연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찬성 측 교차 조사해 주십시오. 제품의 가격 규제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 왜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 이런 정책을 도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까 얘기도 나왔나? 세금 때문이죠. 딱 나오네.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설탕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농업 종사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설탕세를 도입하겠다고 한 영국은 이를 통해 얻은 세금을 초등학교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을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이 또한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이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지는, 여기는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딴 데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네. 논의 자체가 조금 포괄적이 되네요. 커지네요. 세금의 징수와 집행은 별개의 문제이며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을 꼭 설탕세와 같은 정책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흡연은 어느 정도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것, 어떤 국민적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실제로 흡연의 폐해는 많이 검증된 형태지, 그치? 그러니까 갑자기 뭐 2배로 올렸어도 국민의 저항이 그렇게 세진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설탕은 좀 다르지 않을까? 고당류 음료를 갑자기 2배로 올렸다. 요건 좀 저항이 좀 흡연과는 또 다른 내용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 양측의 입론과 교차 조사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반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측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반론은 이제 상대편을 공격하는 거지? 찬성 측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당을 지목하셨는데요. 과다 섭취했을 때 몸에 해로운 것이 설탕뿐인가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혈압과 세포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필요 성분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몸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반론은 뭐냐면 입론과 교차 조사를 통해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해서 상대 측 주장이나 근거 가치는 약점을 공격하는 거야. 약점을 지적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자기의 주장이 지닌 강점을 강화, 자기 주장 강화, 상대편의 약점을 공격해서 결국 자기 주장 강화가 목표야. 그게 반론이야, 그치? 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 결과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3%, 심장병 위험이 14%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탕보다 소금에 대한 규제는 미비합니다. 그리고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은 가격이 크게 상승해도 인기가 급격히 줄지 않습니다. 몇몇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식생활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네요. 네. 첫 번째는 몸에 이런 거 다 규제해야 되겠네? 그러면 탄수화물이 나쁘면 밥도 못 먹게 해야겠네? 좀 심했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가격 정도로 올린다고 해서 형성된 식습관을,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괜히 가격만 올려서 세금만 더 걷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네. 그랬더니 찬성 측에서 또 이제 반론을 펼치는 거야. 우리나라는 당 소비량의 증가와 비례하여 비만율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기준 초중고교 학생의 15%가 비만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식품 회사들은 설탕에 대한 거부감을 피하고자 무설탕이라고 홍보하면서 액상과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상이라는 게 뭐 물로 된, 그치?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과식을 유도합니다.
아, 이거는 또 액상과정이 또 당은 높이지 않더라도 다른 거를 문제가 일으키네. 과식 유도한다네. 아, 또한 지나친 과당의 섭취는 설탕이 아니고 과당이야. 액상 과당 외 섭취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통풍성 관절염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을 불러일으키네요. 당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식품에서 이러한 편법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경각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소비하는 고당류 음료는 가격 규제의 효과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 청소년들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네요. 거기까지는 뭐 특별히 모르는 단어 없지. 네. 우리가 즐겨 먹는 탄산음료나 주스 한 병에 하루 권장량 이상의 당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음료를 먹었을까요? 위험을 인지하면 피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의 영양 성분표에는 해당 식품에 당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이 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 가격만 올리는 정책은 소비자들의 불만만 가중할 뿐입니다. 저희는 소비자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지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 다음에 식품의 영양 성분 표시를 하거나 경고 문구를 놓고 마치 담배처럼 그 문구를 넣는 방법 등으로 당 섭취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맛과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에 반대합니다. 담배에 그려진 그거 있잖아. 막 해골 같은 그런 거 있잖아. 영향을 미친대. 아, 그 막 폐에 막 그려져 있고 그런 거. 그럼 여기도 당에다가 이거 많이 먹으면 이렇게 돼요라는 걸 하라는 얘기. 그것도 뭐 괜찮은 거. 괜찮은 방법이네. 찬성이. 아니 올려야 된다니까요. 저희는 당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고당류 음료를 통해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에 영양 성분 표시와 가격 중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개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규제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사회자 양측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하십니까? 평가 기준을 참고하시어 판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막상 제가 틀렸던 거를 또 오답을 해보면서 보니까 아, 문제를 좀 빨리 풀려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으면 2번에서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게 잡히면 밑에 안 보고 그냥 2번 체크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넌 기에는 매우 침착하고 그렇게 보여도 엄청 덤벙대는 거 아니야? 문제 풀 때는? 그래갖고 제가 선생님이 두 번째로 나눠주신 문제는 좀 차분하게 풀어가지고 50문제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3개인가 2개 틀렸어요. 오케이. 그 정도면 뭐 틀린 거 없는 거야. 덤벙대는 게 가장 문제야. 어쨌든 교과서에 있는 지문은 몇 번씩 읽어서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서 시험 볼 때는 그 지문 안 보고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알지? 네. 그 정도까지는 돼야 그게 2등급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야.